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거실 재현 설비 검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시간에 이제 걸쳐서 하는데요. 먼저 1차 시는 재현 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 이론 및 수식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죠.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실 재현 설비의 기본 원리, 그다음에 설계 시 유의사항, 재현 설비 계산에 필요한 수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학습 목표는 이제 거실 재현 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수식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시에는 거실 재현의 원리, 거실 재현 설비의 방식, 그다음에 설계 시 유의사항, 또 재현 설비 계산에 필요한 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거실 재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화재가 먼저 부력을 이용한 자연 배기를 설명하면요.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기는 호흡곤란 등을 야기시켜 질식사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예. 화재로 인하여 뜨거워진 연기는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부력이 발생하여 위로 뜨게 되고 이때 이제 지붕이나 창문을 개방하면 연기가 자연 배출됩니다. 예,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예, 잘 그려졌죠. 예,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그 사람이 그리는 것 같이 그렸죠. 근데 어떤 보면은 지붕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부력을 이용한 자연백이에요. 음, 다음 장을 보면요. 이제 동력을 이용한 강제배기가 있습니다. 예. 부력을 이용한 자연배기는 천장이 높은 아티움에 적용이 가능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실과층이 여러 층일 때는 자연배기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동력을 이용한 강제 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력을 이용한 게 전기 등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해서 송풍기를 돌려서 뺀다는 거죠. 세 번째 는 상부 배연 및 인접실 급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실 재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원리로 상부에서 강제 배연을 하고 인접실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원리며 신선한 공기의 유입은 강제 급기나 자연 급기도 될 수 있죠. 화재가 나면 화재실의 연기가 피난로로 확산됩니다. 화재실의 연기를 상부로 배출함과 동시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피난로에 공급하면 재현 경계백을 기준으로 압력 분포가 형성되어 피난로에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재현 경계예요. 화재실에서 어, 배기를 해서 배연을 하고 있죠. 배연을 연기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계란 놀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옮겨갑니다. 예, 이렇게 중성면이 옮겨가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돼 있다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예, 그래서
어,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서 대연을 하면은 앞 차이가 이 중립면을 기준해서 아래는 차압이 해서 빨려 들어가고 위에는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청결층 유지 및 재현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거실 제한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예.避難및 소화 활동을 위한 공간인 청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발생량만큼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층이 2m 이상 높이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 청결층을 이제 2m로 설정한 이유는 사람의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 높이와 호흡선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제한 경계벽이고요. 예, 제한 경계벽이 있으면은 연기가 이렇게 못 나가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예. 그럼 거실 제한과 차압 제한은 뭐가 다를까요? 예, 차이는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거실 제한은 화재실에서 연기 배출 및 시야 확보가 주목적이어서요. 연기가 제온구역 안에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면 차압제는 계단, 피난용 승강기 및 소화활동용, 부상용 승강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요. 연기가 아예 제온구역에 침투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 재현 설비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동일식 글빼기 방식은 주로 4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장소에 주로 적용하고 하나의 재현구역에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보통 아랫부분에서 급기하고 천장이나 반자 부분에서 배기를 합니다. 화재 시 급기의 공급 지점이 화재가 발생되는 장소 부분일 경우 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고 급기와 배기가 동일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실내에 난기류가 형성되어 청결층과 연기층의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주로 배기구하고 급기구는 5m 이상 이격하거나 구획된 실에 긴변의 2분의 1 이상 이격합니다. 동일실 급배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예. A구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예, 이렇게 MD1이 개방을 하죠. MD1. A구의 화재는 MD1이 개방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급기를 하죠. 그다음에 MD4가 이런 그림 보면 MD4가 연결된 게 A구의 배기 화재실에 연결돼 있죠. 이렇게 이쪽에서 배기를 하고 이쪽에서 급기를 한다고 보면요. 그래서 동일시에서 배기를 하죠. 먼저 배기하고 MD4가 열려서 배기하고 MD1이 열려서 급기하는 이런 구조로 됩니다. 나머지는 다 폐쇄를 하고 이게 동일시 배기 방식에 들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천장, 이 급기 부분이 꼭 천장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이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예, 바닥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림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바닥에서 급기될 수도 있고 천장이 급기되는 경우에 천장에서는 5m에서 이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 방식 중에 아, 인접구역 상호 제한 방식이라고 있어요. 대규모 장소 및 통로에서 주로 사용하고 통로가 없는 개방된 넓은 공간, 예를 들면 백화점 등에서 화재실은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실은 급기하는 방식이에요. 어, 제한 경계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A구역과 B구역하고. 예,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그림에서 보면 A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요. A구역은 배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B구역은 급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A구에서 배기를 하고 B구에서 급기를 할게 이쪽에서 급기하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A구역 화재 시에 MD4, MD4가 이제 100이니까 개방을 하고요.
인접실은 B구역에 MD2, MD2, 예, 이걸 급기를 하죠. 개방해서 급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폐쇄해요. 그러면 기류의 흐름이 이제 제한 경계부를 규정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조 겸용 시스템이 있어요. 최근 건축물에 주로 설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제한 설비 설치 대상에 공조 설비가 있을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한 덕트를 공조 덕트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는 공조 기능을 수행하고 화재 시에는 제한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공조에 필요한 풍량보다 제한에 필요한 풍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대 의도 있는데요.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조 설계자와 소방 설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한번 공조 겸용 시스템을 한번 보겠어요. 그럼 겸용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평상시 공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급기 송풍기만 작동하고요. A구역과 B구역에 공기를 공급하고, A구역, B구역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 송풍기는 정지돼요. 배기는 송풍기 정지되고, 끝이하고, 나머지 댐퍼는 모두 개방된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공조기를 통해 원하는 온도 및 습도 환기를 조절합니다. 이건 지금 주로 급기만 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들어가는 양만큼 또 빠져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밀어만 넣는다고 해서 공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리턴 돼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리턴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쉽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는 이거하고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발생 시 이제 전환되는 예를 한번 설명할게요. A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제연설비로 전환되면요. 일단 A구역에 해당되는 대기, 해당되는 MD6, MD6, 이제 급기부터 열린 걸로 봤습니다. MD6와 MD4, MD6, MD7이 열리고, B구역 댐퍼는 닫히죠. 이건 닫히고, 공조시 연결돼 있던 D2, D2도 닫힙니다. D2가 이게 닫히고, 닫혀서, 배기가 나가고, 이쪽에서 급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실 한 군데에서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구에서 제연설비에 해당되는 큰 풍량의 급배기가 되겠죠. 이것도 배기도 기동되고 급기도 기동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요. 그럽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이 법적 필요 풍량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제연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는요, 송풍량 할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댐퍼 및 덕트의 누설을 감안하여 할증하지 않으면요, 법적 필요 풍량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설량을 감안해서 법적 풍량에 할증을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 말단에서 풍량이 나옵니다. UL 기준에는 댐퍼 누설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죠. 국내에도 최근 이제 이 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UL 기준을 차용해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설 등급에 따라서는 누설량은 똑같아요. 단위 환산을 해서는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누기 등급별 허용 누기량을 보면요. 덕트의 허용 누기량이 정해져 있어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A등급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보면요. A등급이 누설이 많이 되는 거예요. A등급이 누설이 적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파스칼에서 0.4 단위를 잘 보세요. 리터 퍼 세크 미터의 자승이에요.
그래서 A 등급이 누설이 가장 많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B 등급, C 등급은 누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저 같은 A 등급을 적용한다는 거죠. 국내에서 사용하는 덕트 누기 시험 방법이 앞일 거예요. 그걸 준용하여 일반적인 공중 덕트인 경우 A 등급을 적용하여 콘탐을 입력한 다음에 누설 등급은 한 20등급으로 환산하면 돼요. 예. 아까 0.4에 100파스칼 넣으니까 20.0475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밑에서 리퀴지 클래스 그냥 20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됩니다. 예, 그렇게 돼요. 설계시 주의사항 중에 이제 덕트 경로를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예. 직관의 마찰 손실보다요, 부속품의 마찰 손실이 커요. 그래서 덕트 경로는 되도록 단순화해서 엘보나 이런 게 적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속품을 적게 들어가도록 되도록 직선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래표가 이제 엘보 손실 개수예요. 애슐에서 나온 겁니다. 애슐에서 덕트 디자인에 나온 건데요. 저는 이 표를 주로 봐서 사용하는데, 만약 RWB가 1.5라고 하면은 1.0이라고 하면 이 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1대1이다 보면은 가로 세로비가 1대1이다 보면은 0.21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덕트 풍속을 높지 않게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덕트 내 공기 흐름의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마찰 손실은 4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송풍기 정압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NFTC 501의 극기 풍속은 20m/s, 흡입 풍속 15m/s이네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의 풍속은 너무 높은 풍속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는 12m/s, 흡입은 10m/s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능 위주 설계 권장 급기 풍속은 급기가 12m/s, 배기가 한 9m/s 정도 되죠. 덕트 풍속을 높지 않게 선정하는 게 좋다는 이유는 이게 베르니 방정식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 식으로 해서 유도돼서 Z1이 없다고 보고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기밀도가 높고 철제 댐퍼 적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거실 제어는 화재실에서 연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열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660.2도, 660.2도씨 정도 돼요. 반면에 철은 1580도씨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의 용융점이 화재 최선기보다 낮기는 하지만요. 알루미늄은 연성과 전성이 있어서요.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연성이. 그래서 댐퍼 사용 시 적정 온도는 한 120도 정도라고 주로 판단을 합니다. 비밀 등급 1등급은 또한 고가예요. 기밀도가 높은 걸 쓰면 좋다고 했는데, 고가이므로 한 2등급 정도 적용하고 누설량만큼 풍량을 합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철제 에어타이트 2등급 제품 사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기능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재현설비 계산이 필요한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연기, 공기의 물성에 관한 건데요. 연기 제어는 물이 아닌 공기로 해요. 공기로 함으로 공기의 물성을 알아야 합니다. 공기의 물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밀도 점도 뮤, 동점도 계수, 이건 뉴라고 읽어요. 뉴가 다 계산이 필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점은요, 공기는 온도, 압력에 따라 매우 민감한데, 제연설비의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는 0도씨가 아닌 20도씨라는 점입니다. 기압도 1기압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밀도와 점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는 20도에서 1.2 kg/m의 삼성, 점도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피스 방정식을 설명할게요. 재현 계산에 감초같이 쓰는 게 이제 오리피스 방정식입니다. 좁은 틈새를 통과하는 풍량 계산식이죠.
Q는 0.83a 루트 P. 예전에는 0.827a 루트 P라고 많이 사용했죠. 예.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량을 계산은 주로 이제 최적 유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로 내부로 흐르는 최적 유량은 Q는 A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Q는 AV 표현할 수 있고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도돼요.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는 부력이 위치 에너지를 상쇄함으로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거죠. 이건데 여기서 Z1을 Z1, Z2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어요. 부력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 물속에서 물이 지나가는 거하고 공기 중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경우 부력이 위치를 상쇄함으로 위치를 무시하면 이 아래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음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에너지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중량 로는 로지가 돼요. 감마는 로지므로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이렇게 쭉 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여러분들 수식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고요. 공기의 밀도 20도씩을 적용하면 이게 마지막 식이 돼요. V는 1.29 곱하기 루트 P. 이렇게 됩니다. 1.2로 해서 하면요. 1.29 곱하기 루트 P. 그럼 Q는 AV라고 했으니까요. Q는 AV라고 됐죠. Q는 A 곱하기 V인데 V가 1.29 루트 P예요. 이렇게 되는데 앞에 식이 이제 계급을 통과할 때 전혀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계급을 통과시킬 때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유랑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유랑계수를 0.65를 적용하면 이제 오리필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0.65를 곱하면 Q는 0.83A 루트 P가 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유랑계수는 디폴트 값이 0.6으로 돼 있어요. 콘텀에서 0.6으로 돼 있는데 이건 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Q는 0.83A 루트 P를 맞추기 위해서 0.65로 변경해야 돼요. 유량 계수는 압력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 중에 발생하는 손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트 직관 마찰 손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덕트 직관에 유체가 흐를 때 마찰 손실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트 내부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도 하나의 유체이므로 기본적인 유체 역학의 이론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스 바흐식은 1850년, 1850년에 발표한 식입니다. 1850년대에. 그림과 식을 보면요. 유체가 흐름에서 관의 마찰 계수에 따라서, 남자가 마찰 계수에 따라서 길이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직경이 반비례합니다. 보면요. 이 GD분의 남자 곱하기 길이 속도의 제곱에 이렇게 돼 있죠. 단위는 미터예요. 그때 이제 압력 강화는 단위가 미터고 마찰해서 남다를 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 손실 계산에서 마찰에서 남다가 있잖아요. 여러 변수 값이 따라 달라져요. 변수 중에 레이놀드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드 수는 유체역학에서 유체 흐름 형태로 나타나는 중요한 무차원수입니다.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측류일 때도 있고요. 흐름이 만류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속도나 직경의 단위는 모두 MKS. 단위는 꼭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지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기 때문에요. 통일해야 돼요. 통일하면은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U분의 로 VD예요. 그래서 20도씨의 공기 밀도, 아까 1.2라고 그랬죠. 점도를 입력하면요. 1.89번 10의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요. 20도씨에서 공기 흐름을 나타내는 유체역학의 레이놀드 수는 66,667 VD, 66667 VD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만 꼭 MT에서 통일하면 그냥 숫자로 나와요. 레이놀드 수가
4천을 넘어가면 난류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4천 난류 흐름을 보이고요. 그 이하는 이건 전이죠. 트랜스레이션. 그다음에 2100 미만은 측류의 흐름이에요. 측류.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면 평평하게 가고 난류는 막 춤춘다는 거죠. 달시 바이스 바식에서 다른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찰계수 람다를 알아야 되죠. 람다 마찰계수를 구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이 위에 1번 식인데요. 이건 측류의 흐름일 때, 레이놀드수가 그 2100 미만일 때요. 가능하고, 두 번째 식이 이제 콜브룩 방정식이라고 해요. 콜브룩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1939년도에 발표됐어요. 양쪽에 마찰계수가 있죠. 이 F가. 양쪽에 마찰계수가 있어서 좀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식은 굉장히 잘 맞는다고 그래요. 이 식은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콜브룩 방정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에 다 변수가 있으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건 이제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 계산 수식에 넣기 좋은 식이 이제 3식인데요. 밑에 세 번째 식인데요. 1982년도에 지그랑 실버스타가 창안한 경험식입니다. 앞에서 구한 레이놀드식을 대입해서 표현하면 이 마지막 식이 되죠. 레이놀드 66667VD 를 적용해서 면 마지막 식이 됩니다. 계산할 때 이 조도값하고 나머지 직경과 속도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단위는 중요해요. 예. 이게 MKS로 통일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위에가 미리미리로 됐으면 밑에도 미리미리로 해서 약분돼 버리니까 같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덕트 조도를 보면요. 아연도 강감이 덕트에서는 0.18 많이 쓰죠. 콘크리트는 3mm를 씁니다. 괄시 바이스 바흐식에서 단위를 메타로 된 것을 파스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20도씨 공기의 물성을 적용하여 마찰계수 람다 및 레이놀드를 합해서 만들면요.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의 직각 마찰 손실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맨 아래식이 됩니다. 예. 이건 메타로 돼 있던 걸 갖다 이제 파스칼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해서 보면은 아래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식에서 이제 직경으로 돼 있죠. 예, 직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주로 쓰는 게 사각덕트잖아요. 사각덕트를 갖다 원형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사각덕트를 원형 덕트로 환산하는 식이 있어요. 첫 번째 D0로 표현된 식이에요. 많이 쓰는 게 D0. 근데 이 식은 휩서가 1948년 휩서가 고안한 실험식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식은 스맥나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EAB 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맨 아래 식은 이제 송풍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이펙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상당치제입니다. 그래서 세 개 수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덕트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D0는 420이 되고요. 스맥나 방식으로 하면 375가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 이펙트 계산 때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면 437이 돼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요.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풍속을 구할 때 D조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풍속이 나오죠. 풍량이 나오면은.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풍속에 따라서 동합이 틀려지잖아요. 다음에 덕트 부속분 마찰 손실 계산을 좀 볼게요. 예. 덕트 관로 중간에 사용되는 엘보나 MD 등 각종 덕트 부속분의 마찰 손실은요. 달시 바이스 바흐식이 아닌 동합 손실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도가 되면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어요. Z 값을 알고 풍속을 알면 부속분의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분 손실을 구할 때 사용하는 풍속은 상당 직경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면적이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죠.
사각절대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타 값이 실험 값인데요. 이때 제타가 있죠. 예, 종합 손실은 제타 곱하기 0.6 V자수인데, 제타 값 실험 값이면 실험 시에 단면적으로 해서 풍속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실험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원형으로 판단해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 이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타 값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볼까요? 예, 제타 값은요, 애슐레나 스맥라인에 있습니다. 엘보를 예를 들면요, 곡률 반경과 증단비에 따라 손실 계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곡률 반경이, 이게 곡률 반경입니다. 센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센터 값을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이제 곡률 반경이에요. 장단비에 따라서 손실 계수가 틀려요. 네, 그래서 이 표 보고 적용하면 됩니다. 곡률 반경이 1이고 엘보 덕트 사이즈가 500대 1000이라고 하면요, 0.5가 5가 되죠. 그래서 제타 값은 찾아보면은 이때 0.25가 되죠. 만약에 90도 엘보가 아니고 40도 엘보라면요, 25에다가 이 K 팩터를 적용하면 돼요. 이 K 팩터가 0.6이죠. 그러니까는 0.25 곱하기 0.6을 곱하기 적용한다는 겁니다. 볼륨 댐퍼나 MD 복합 댐퍼는 이제 열려있는 각도로, 것으로 봐서 보통 0.51을 적용해요. 0.51. 이렇게 해서 0.51 적용해요. 그 외의 것은 계산서에서 표현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에셀이라는 스피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51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각도에 따라 10도 열려 있고 이렇게 계산은 안 해도요. 왜 그러냐면 탈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0.51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통의 말단이나 초입에 있는 댐퍼나 루버는요, 오리피스 방정식을 응용하여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요. 어, 제가 재현설비에 눈 뜨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콘탐을 보면서 많이 눈을 떴거든요. 콘탐에서 특별하게 댐퍼나 루버의 손실을 입력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안을 해서 그거는 말단에 있으니까 오리피스 방식을 응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오리피스로 보고 입력을 하거든요. 오리피스만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댐퍼 손실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에 주의하고요. 압력 P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 단위는 압력 손실 단위 이때 파스칼입니다. 그럼 시스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효과는 뭐냐면은 송풍기 주변에서 덕트의 연결 형상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D2가 시스템 효과를 구할 때 사용하는 상당 직전 구하는 방법이죠. 이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D를 알아야 돼요. 송풍기 흡입 효과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타 값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그 흡입 측의 공기와 엘보와의 거리에 따른 상단기를 구해요. 엘보와의 거리, 이 거리죠. 이 거리. 엘보와의 상단기를 구하고 그 길이와 곡률 반경에 따라서 제타 값을 구합니다. 마찰 손실을 구하는 손실식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 이 기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곡률 반경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설계 시점에서는요, 정확하게 시스템 효과를 몰라요. 그래서 보편적인 방법이나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하면요, 실제 현장 적용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곡률 반경을 1을 선정하고 상단기를 워스트 케이스가 0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요, 벡터 값이 1.2가 되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값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곡률 반경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0.5는 0.75로 안 만들면 돼요. 음, 크게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난주
드로잉 할 때 이게 검토해서 너무 작다 하면 그때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그때 송풍기 정압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출치기도 시스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은 원심 송풍기와 충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게 원심 송풍기, 이게 아랫게 이제 충용 송풍기예요. 그림을 잘 보면은 송풍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람의 흐름이 정상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정상 상태로 변하죠. 그런데 토출측에서도요, 상단기를 구할 때 풍속이 13을 경계로식이 변한다는 점이 있어요. 즉 13보다 낮은 풍속으로 선정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속을 되도록 낮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식이 틀려요. 13m 초과할 때하고요, 이해할 때하고 식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 길이가 나니까 좀 어렵죠. 맨 아래식이 풍속 13 이하식 상당 길이 구하는 식이에요. 이게 도출측에서요. 도출측은 상당 길이에 따른 첫 번째 엘보까지 길이와 꺾임의 방향에 따라서 제타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상당 길이가 가장 짧다고 봐서 이걸로 그냥 볼게요. 워스트 케이스로 보면요. 컷오프 레이쇼가 0.8인 경우가 많아요. 컷오프 레이쇼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덕트 계구부 나온 데서 이 송풍이 이렇게 돌면서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한 0.8로 많이 봐요. 0.8이 흔하니까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짧은 걸로 볼게요. 상당히 비교해서 짧은 걸로 보면요. A는 0.8이 돼요. A는 형상이 앞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이, 이게 회전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벌써 앞쪽으로 꺾이면 0.8. 우측. B는 1.0인데요. 우측으로 꺾이는 거예요. 드라마의 우측으로 꺾이는 게. C는 뒤로, 이렇게 도는데 뒤로 꺾게 되는 게 1.4요. D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1.4예요. 아까 A하고 보면은 차이가 있죠. A는, 그래서 이게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나오냐 왼쪽으로 나오냐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애슐레이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방향과 흡입이 우측으로 흡입된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설치 위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음, 어, 들어가는 인렛이 지금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다 그러면 달리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 시점에 상세하게 작성하기 어려우니까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여 덕트 레이쇼를 0.8로 적용하고 포지션 C로 하여 제타 값은 1.4를 적용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예, 예. 말이 제타 값이 나오고 CT 이펙트 나오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아무튼 CT 이펙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실 제어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청결층 유지를 위해 연기의 발생량만큼 외부로 배출합니다. 거실 제한 방식은요, 동일실 급배기, 인접구 상호 제한 방식, 공조 겸용 시스템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네. 세 번째는 법적 필요 풍량의 누기량을 감안해 할증하고요. 덕트 경로는 단순하게 하고 풍속은 높지 않게 기밀도 높은 철제 댐퍼를 적용해 설계하자는 겁니다. 오리피스 방정 시 Q는 0.83A 루트 P이고요. 네, 유일한 기수는 0.65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덕트 직관 마찰 손실식은 그림이 나와 있는 거와 같습니다. 0.005 가로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복잡하지만 이식 중요합니다. 이걸로 해서 덕트 직관의 마찰 손실식을 구하면은 거진 시뮬레이션 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요. 네. 덕트 부속분의 마찰 손실 계산식은 제타 곱하기 0.6 V 자승,
예. 댐퍼 및 루버 손실은 오류 방지를 응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효과에 따른 손실은 국부 손실 계수를 보면요. 흡입책은 한 1.1로 보고 토출책은 1.4로 이렇게 단순해서 보면은 훨씬 편합니다. 워스트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가장 큰 값들은 적용한 겁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거실 제한 설비 검증 첫 번째 시간이고 재현 계산서 작성을 위한 기초 이론 및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